이렇게 벽을 깨가지고 환영해 주시면 저희가 온돌바를 올렸습니다. 일본 국민도 그렇겠지만 대한민국 국민들도 우리 총리님의 이런 모습에 정말로 감사할 겁니다. 저도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大事にします。 아, 정말 간직하겠습니다. 아저씨, 예. 카메라 쪽에 보십시오. 다카이치 예. 의전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상대할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정상을 상대할 때나 다른 공식 행사할 때 보면 좀 과하잖아요. 너무 과하죠. 표정도 과하고 막 행동도 과하고 액션도 과하고 막 예. 제스처도 막 과하고. 예, 그게 그 대학교 시절에 이번에 그 드럼 했잖아요. 드럼, 예. 예, 그거는 그 그룹 갖고 있었어요. 그룹? 그 사람, 예, 그룹 갖고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완전히 프로급의 드라마였어요. 프로. 예, 드라마. 그래서 정치인이 된 이후에도 스트레스가 쌓일 때는 드라마를 계속. 근데 드러머가 다 저렇게 과한 행동을 하는 건 아닌데. 예. 근데 네, 저거를 일본 사람들이 좋아해요? 좋아한다라기보다 다카이치를 너무 잘 알고 있어가지고 네. 다카이치는 옛날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그러는데 남자들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거야 뭐 예. 연애를 잘했던 거야. 흉이 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효용이 아닌데 그것 때문에 남자들이 오히려 옆에 안 가게 됩니다. 아. 왜냐하면 그런 의심을 이미지예요? 받을까봐. 그런 이미지예요? 예. 아. 그러니까 너무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남자가 많았다가 아니라 굉장히 그 자신이 많은 것을 고백을 해요. 스스로 스스로. 그래서 독특한 캐릭터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 오히려 많이 호소를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20대의 지지율이 90%입니다. 솔직하다. 너무 솔직하다. 솔직하다. 예,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일본에서도 볼 때 이번에 그런 식으로 싱글벙글을 쓰면서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호텔 앞에 나와가지고 맞이하잖아요. 그거는 옛날에 버릇이 나왔네. 그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젊은 시절 연애를 많이 했다. 네네. 그래서 정치인이 된 다음에 다른 정치인들이 오해받을까봐 예. 옆에 가지도 안 갔어요. 않았다. 예. 그랬는데 이 총리가 되고 나서 그런 그 사교술을 예. 막 보여주니까 젊은 세대들은 솔직하고 좋다. 예. 그리고 기존 정치인한테는 못 보던 거다 일본에. 그렇죠. 극으로 알려져 있지만 항상 웃는 얼굴, 싱글벙글 항상 웃고 있잖아요. 아니 웃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영혼이 없어요. 누가 봐도 영혼이 없고 공감도 안 가요. 아니 근데 우리는 공감이 안 가는데 일본에서는 예. 인기가 높다고 하니까 일본인들에게는 아유 잘하네, 잘 웃고 있어. 처음 그 여성촌이기 때문에 그래도 하는 말은 중국에 대해서도 너무 강하게 그거는 하면 안 되는 말까지 했는데도. 하니까 솔직하게 너무 말한다. 그런 부분도 지금 지지율이 이틀 전에 나온 그 JNN의 지지율 조사가 78%. 그러니까 계속 그 요새 다른 FNN라든가 공익소로 75%. 계속 이런 식으로 몇 달간 70% 넘는 지지율이 있는 촌리가 거의 없었습니다. 일본 언론도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 언론도 예. 좋은 보도만 계속하더라고.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예를 들면 호텔 앞에 나와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을 맞이했는데 한국에서 한국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이거는 구려구애교다. 그리고 다른 어떤 이렇게 나라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안 하죠. 그냥 예, 국가 예. 간인데 예. 대등하게 해야 되는데 근데 뭐 제가 봐도 왜 나왔지 그런 식으로 저게 일본에서 인기 있는 태도라고 하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예.
그렇게 좋게 계속 좋게 해석해 주는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해 주는 거죠. 예. 보통 때는 그렇게 남자 예를 들면 이 시방 그런 식으로 하면 엄청나게 비판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좋게 해석해 주는데 예. 왜냐하면 한국이 필요하니까 일본에 그러니까. 한국을 잡기 위해서. 한국이 필요하다는 건 일본의 지금 공통적인 인식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일본 언론들도, 예. 중국이 한국을 그 가져갈까봐. 우리 한국을 데려갈까 땡겨갈까봐. 지금 추루타리기.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 가지마 중국에 우리 쪽으로도 좀 가까이 와 이런 거잖아요. 예. 이런 건 난 처음 봤어 진짜. 그러니까 어. 중국한테는 중국 갔다 온 거에 대해서 누가 봐도 중국하고 굉장히 좋은 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일본은 정신승리를 하잖아요. 중립 지켜줘서 고맙다. 일본에서는 중립 지켜줘서 고맙다. 한국이 중국 가서 딱 붙지 않고 중립을 지켜줬다고 이제 그리고 해석하죠. 그 전에 또 여기 오기 전에 제발 독도 같은 얘기해가지고 한국 기분 나쁘게 하지 마라. 나 일본 언론이 네. 일본 총리한테 야 한국 대통령한테 독대기 하지 마 이런 건 내가 처음 봤거든요. 그것도 처음 봤고 또 뭘 처음 봤냐면 미들 파워끼리 한국과 일본 같은 미들 파워끼리 자기들이 언제 한국을 그렇게 표현했다고 미들 파워끼리 손을 잡아야 된다 이런 기사도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카이치 총리한테 이재명 대통령하고 잘 지내라고. 네.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은 그 미중 사이에서 한국하고 일본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들 파워로 이제 조금 하나가 되는 시기가 온 거 아니냐 여러 가지 문제가 그러니까. 있던데 그 하나가 될 수는 없는데 그런 식으로 일본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생소해요. 그래서 저는 일본이 언제 근데 한국을 지금 누가 봐도 외교적 고립이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일본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미국 없이는 하나도 우리가 마치 윤석열 정부 때 변수가 안 됐듯이 지금 일본은 외교적으로는 되게 고립 상태예요. 그리고 미국이 안 도와주잖아요. 트럼프가 계속 외면하잖아요. 트럼프 아베가 이제 그렸던 게 인도 태평양 일본이 이쪽 지역은 먹고 그 다음에 미국은 일본한테 이 지역을 위탁하고 그 구도 밑으로 한국이 들어가고 이거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게 아베 구상. 그러니까요. 언제 일본과 한국이 같은 편으로 미들파워를 협력해가지고 서로 일본과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을 상대합시다 이런 적이 없잖아요. 네, 지금은요 일본이 처음이야. 예, 필리핀 그리고 한국 그리고 베트남 이런 데하고 손을 잡으려고 네. 사실 물 밑에서는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일본만 바라보다가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필리핀은 중국하고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남중국해에서 그러니까 일본은 필리핀하고 지금 군사적으로도 엄청난 교류를 하기 시작했고 베트남은 히토류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베트남하고의 관계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다카이치는 그렇게 웃으면서 표면적으로는 좀 뭔가 직감 있게 하고 있지만 물 밑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를 시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1월 말부터는 그 미나미토리섬이라는 태평양에 있는 섬에 일본의 조사선이 가서 거기서 히토류를 제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 이게 이러한 작전은 엄청나게 갖고 있으면서 표면적으로는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뭔가 직능감 있게 그렇게 하고 물 밑에서는 웃으면서 물 밑에서는 얻을 거는 다 얻으려고 그렇게 웃으면서 예. 신뢰를 챙긴다 이런 건데. 네네. 잘 안 될 거라고. 나도 잘 안 되구나 보긴 하는데. 근데 그 태도 자체가 너무 생소해서 일본이 한국을 대등한 미들 파워로 같이 갑시다 이런 건 처음이니까. 이 시점에서 근데 좀 중요한 게 한국이 이렇게 동북아에서 변수로 인식이 되고 전략적 자율성이 있는 행위자로 이 정도로 인식되는 게 굉장히 드문 처음이죠. 처음이에요. 드문 상황이거든요. 이재명 대통령도 한중일 공통점을 찾습니다. 그 얘기는 찾습니다 하는 거는 일본하고 중국 사이에 우리가 중재 얘기할 테니까 사이좋게 지내봐. 응? 공통점을 찾을 테니까 이런 것도 처음이죠 우리가. 근데 중재자 지금 얘기하겠다는 동북아 거. 정세가 비교적 그런 우리가 포지션을 하기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유리하게 만들어낸 거죠. 뭐 우리가 저절로 만들어낸 소식은 측면도 아니에요. 있지만 예를 예. 들면 미중 경쟁이 이 소강 상태에 좀 접어들었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중일 갈등이 심해졌다는 거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이 또 다른 지역으로 분산됐다는 이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의 창이 닫히기 전에
때문에 우리가 국내적으로도 좀 그 대외 정책에 대한 컨센서스도 형성하고 그 힘으로 남북 관계도 좀 개선하고 이 기회의 창이 닫히기 전에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스위스가 영세 중립국으로 중립 외교를 하는데 그것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지금. 아니 우리가 여기 중재해가지고 할 테니까 잘 따라와봐. 이런 중재자 외교를 정세 변화에도 처음으로 견딜 수 있는 처음으로. 힘을 좀 만들어야 돼요 지금. 예. 그리고 그 다카이치가 계속 그 한미일 건조를 이번에도 말했는데요.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 한중일을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한일, 한미일도 얘기했지만 그 예. 뒤에 한중일 예, 예. 그것을 얘기 따로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한중일 중요하잖아. 거기 내가 중재자 할 테니까 나를 잘 따라와봐 이런 건데. 한중일이 그러니까 차르테야만이 사실상 한반도의 평화도 지켜지는 곳이기 때문에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외교는 참 잘하는 것 같아 진짜.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되네요. 이때 똑똑한 사람 뽑아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전략적 사고라는 걸 하는 사람을 네. 뽑아야 되고.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가 다른 큰 것 중에 하나는 세계가 어디로 나아갈지 흐름을 읽는 눈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트럼프가 시대는 G2 시대다라고 할 만큼 세계가 미국의 일방주의 패권 시대에서 일종의 다극 체제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다카이치는 철저하게 미국이 다시 부활할 것이고 미국 편에만 서면 자기의 모든 것을 얻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기본적으로 움직이면서 동아시아에도 신냉전 구도로 끌고 가려고 계속 노력해온 했었죠. 거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이재명 대통령은 그와 정반대로 세계는 미국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오히려 훨씬 더 두드려 맞고 훨씬 더 전략적으로 위험 상태를 빠질 뿐만 아니라 다국화된 세계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번 회담에서도 똑같이 보여준 거죠. 한미일 공조도 중요하지만 한중일 협력도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철저하게 다자주의적 포석이거든요. 일본이 한중이라고 하는 한미라고 하는 것은 미일이 짠 구도 속에 한국 밑으로 들어와라 이건데. 중국 빼고. 예. 우리 별 관심이 없죠 거기는. 근데 이게 네. 저는 굉장히 보면 아까 제가 일본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일본이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게 세계를 못 읽고 있는 거잖아요. 특히 지금, 다카이치 정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는 단순히 중국하고 여유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트럼프 외의 국가들이 자유무역을 견지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공급망을 견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본은 지금은 오히려 중국하고 한국하고 오히려 협력을 해서 그렇죠. 제조업 강국끼리 미국에 대한 다른 레버리지를 같이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한중일을 가져가는 요. 그렇죠. 근데 그걸 이해를 못 해요. 기본적으로 극우적 가치관을 갖고 있고 국내 정치에 너무 저는 그냥 약간 가식적이기도 하지만 지금 마음이 완전히 콩밭에 가 있거든요. 끝나고 나서 중의원 해산할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지금 그러니까 23일에 중의원을 해산한다라는 것은 거의 기존 사실화됐고 자민당 본부가 각지의 자민당 지부에게 준비를 해라. 이러한 그 다 이야기도 했고요. 찬스라고 보는 거죠 자기들은.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지지율이 높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1월에 정기 국회가 시작했을 때 해산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과거에 그래도 일단 9번이 있었고 그중 그래도 3번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자민당이. 그러니까 이번에도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민당의 지지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다카이치의 지지를 예, 놓고 예, 것이지. 예. 자민당 30%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는 그러니까 다카이치도 그거 알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아직은 해산한다라는 이야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민당은 기존 사실화하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 다음은 그 메로니 만나거든요. 이탈리아 메로니가 일본 갑니다. 우리나라 갔다가 한국 왔다가. 한국 왔다가. 한것 같다. 예, 예, 예. 그럼 그 외교 일정이 계속 그 이어지는 가운데서 해산할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도 좀 있고요. 좀 여러 가지 변수는 있지만 지금은 하지 않으면 그 다카이치의 인기가 이대로 간다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그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국내 인기 때문에 자기들이 세계 흐름과 얼마나 동떨어졌는지를 스스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인기가 좋으니까. 예,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전 세계가 한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전혀 정반대 방향으로 좀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측근하고 오히려 대결하는 것이
지지율이 올라간다라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맛 좀 그리고, 봐야지, 이제. 예. 그리고 극우이기 때문에 절대 고개를 숙이거나 중국에 또 후퇴하거나 이런 거 안 하거든요. 이게 그 일본 극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장동혁하고 공통점이 그러니까 유연성이 떨어진다. 유연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유연성이 결국 없어. 유연성이 그러니까 떨어지고 덫에 빠진 거예요.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오로지 미국. 장동 차이점은 장동혁 대표는 인기도 없는 지지율도 낮은데 그런 거 아니고 거기는 그거는 지지율이 높으니까 뽕 맞을만 하죠. 그쪽은 지지율을 어떻게 하면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자, 하여튼 인기가 있다는 게 우리 감각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예. 근데 이제 지금까지 일본 정치인한테 없던 스타일이다. 솔직하다. 그렇죠. 그 중국에 대해서도 시원하게 얘기한다 이런 거죠.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애매 전략이라는 거 일본 촌리들은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시원하게 말하지 않는 거죠. 모호하게 말하는. 예. 그때 대만에 대한 그 답변도 다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대만 유사시 이야기를 했을 때 표준 답변이. 예. 그 모범 답안지가 다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다카이치는 3시간만 자고 다 그런 거 공부하고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 알고 있으면서 일부러 대만 유사시 이야기를 던졌다. 그 의도적인 거예요, 사실상. 뭔가 의도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한 것으로 지금 일본에서도 알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머리가 좋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 일본 언론 특유의 막 갑자기 띄워주고 네네네. 그 무슨 대단한 일을 해낸 것처럼 하고 있는데 이제 인기 떨어지면 또 바로 버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극우 쪽을 좀 띄우려고 하는 게 그런 있어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제 제가 김진영 의원님한테 좀 들었는데 먼저 이번에 그 나라에 가서 그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그 아베의 위령비 거기에 안내할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아베의 위령비가 나라에 있어. 거기서 죽었으니까 나라에서. 우리가 거기를 왜 가? 그런데 그게 한 달 전에 일본 신문에도 나오고 해서 일본 시민들한테 그게 말이 되느냐 그게 또 우리한테 전해져서 혹시라도 받아들일까 싶었는데 안 받아들여요. 그건 바보가 아닌 그러다 보니 혼자 갔어요. 다카이치. 혼자 예. 혼자 위령비 그러니까- 갔잖아요. 예. 원래 같이 가기로 했던 같이 가려고 우리가 노력- 아베를 기를 이유가 그러니까요. 없잖아요. 네, 그게 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그 유혼비라는 이름입니다. 유혼비요? 예, 유는 머무르 유자. 그러니까 혼이 여기서 거기에 머물렀다. 머물렀다. 이것은요 신도 사상이에요. 아 그렇구나. 예, 신도 사상이라는 것은 그 신도는 내세가 없기 때문에 죽은 자리에 사람들의 영혼이 머무르고 있다 이거거든요. 일본은 다 귀신이 여기 산다는 거 예,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아베에 대한 신격화 그러니까 야스쿠니 신사하고 똑같아요.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일본 극우 속에 좀 움직이고 있고 그걸 우리가 모를까봐. 예, 거기 나라 또 자신의 고향이기도 하고 타카이치가 그래서 좀 이용하려고 했던 했는데. 그런 게 좀 거의 뭐 있습니다. 음흉해. 접신 또는 빙의겠죠. 원래 자기가 여성아베라고 얘기하니까. 그런 개념으로 데려가가지고 예, 봐라. 한국 대통령도 여기 와서 절을 했다. 뭐 이렇게 만들려고 했던 거나. 타카이치도 그 신은 거기 이 신도의 신자입니다. 신은 그 일본 쪽에 신도에 신은 종교가 있어요. 한국에도 와 있고 김건희 씨하고도 관련이 있는. 이거는 실은 진짜 예. 다 관련이 있어. 무속하고는 안 네, 관련되네요. 관련이 있어. 그러니까 아마테라스가 아마테라스. 중심 신이고. 건진법사 법당에 있었던. 그러니까 다 이상하게 연결되어 있어가지고요. 다카이치도 거기에 또 신자라고 일본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다카이치. 예, 거기 그 본부가 나라현에 있습니다. 또. 다 연결되는구나.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 고향이기도 하지만 그 극우의 어떤 본산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아베도 거기 있고 또 그래서 있습니다. 또 있고 거기 간 김에 그럼 거기도 갑시다라고 하려고 했구나. 통일교도 나라가 일본에서 통일교가 가장 강하고요. 강하고. 지금 일본에서 나오는 거는 우리 한국의 한겨레가 작년 말에 이 통일교에 대해서 조사하다가 일본까지 조사가 됐고 보면 아베 타살도 자기 어머니가 그렇지. 지나치게 통일교를 통일교에서 그거 안갚음으로 한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그 문서에
다카이치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와서 지금 다카이치도 통인교하고 연결된 거라고 일본에서 탐사 보도에서 계속 지금 파고 있어요. 그러니까 32번이나 다카이치 이름이 나온대요. 그 문서에. 그러니까 다카이치가 지금은 인기가 높은데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서 다카이치의 측근에 가타야마 사츠키라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채무성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다카이치의 채무 정책을 다 맡아서 하고 있는 극우적인 여성 그 위원인데 그 사람이 요새 유튜브에 나와가지고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베가 왜 죽었는가? 이거는 유튜브예요. 일본에 어떤 근거도 없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일본의 관료 중에 중심 인물인데 하는 이야기가 뭐냐? 이곳은 중국 공산당이다 배후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 비슷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 중국 공산당이 그거하고 아베를 좀 죽였다. 예. 그거는 그 여러 가지 나와 있는 이야기하고 전혀 다르다. 그쪽으로 이야기를 돌리고 하여튼 있고. 그분은 어쩔 수 없나 봐. 전 거의 세계적으로 황교안급인데요.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저도 중국이 아베를 죽였다. 좀 놀랬어. 그러니까 내 근거가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중국이 그냥 전지전능한 말하는 거예요. 그럼 중국이 전지전능한 국가라고 생각하나 봐요. 다들. 자, 그러면 일본 얘기를 거기까지 하고 일본은 우리 감각하고 참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일본이 국제 외교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훨씬 앞서간 나라인데 실제 100년을 앞서간 거라고 보는데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드디어 일본 외교가 저렇게 가지고 저 망할 텐데 싶은 이상한 길로 가고 있고 근데 하필 지금 우리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이라 이참에 확 달려나가야죠. 확 차이가 날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습니다. 자.